여러분, 노동계가 연속 그리고 연쇄파업 여기에다가 총파업이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맞을까요? 제가 생각해서는요. 지표를 보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지표를 먼저 보시죠. 11월까지 무역 적자 규모가 399억 7,800만 달러입니다. 당연히 역대 최고입니다. 이렇게까지 무역 적자가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최대로 났다고 이야기하는 IMF 외환위기 전 1996년에도 말입니다. 206억 2,400만 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작 IMF 때도 84억 5천만 달러예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132억 6,700만 달러 적자 냈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2022년 올해는요. 지금 399억 7,800만 달러까지 늘어났고요. 당연히 역대 최고고요. 이 역대 최고가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20일까지가 이러니까 11월 말 12월까지 계산을 하면 이게 450억 달러까지도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력이 수출인데 수출이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이 위태롭지 않을까요? 저는 위태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와중에 말입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한단 말입니다. 화물연대는 뭡니까 여러분? 화물연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물류를 담당합니다. 물류. 기업에서 항구로 실어 나르는 거죠. 뭐를 실어 나를까요? 수출품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수출품을 실어 나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출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될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12월 2일 날 보세요. 철도노조 총파업까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화물연대 트럭기사들이 파업을 하면 여기에 대체수단인 철도가 가면 그나마 이 수출에 덜 지장을 줄 수 있는데 대체수단인 철도노조까지 만약에 파업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큰 충격이 될 겁니다. 국가 물류가 흔들흔들해요. 국가 물류가 흔들흔들하면 수출하고 싶어도 내가 직접 실어 나르지 않으면 한국까지 이게 수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민주노총의 화물연대 파업은요. 결국 말입니다. 국가 물류 시스템을 마비를 시키고 수출에까지 직격탄을 줄 수가 있다는 것. 저는 이게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나라 경제가 위기인데 이 위기 때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함으로 해서 경제가 더 망가져서 경제 위기가 터지면 참 제가 이런 예측까지 하는 건 무식한 예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끌어내리겠다.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끌어내리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스스로 지금 자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자해? 대한민국이 경제가 안 망하게끔 이게 노사가 아니라 여야가 아니라 좌우가 아니라 모두가 협력해서 대한민국이 더 웅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스스로 망하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함께 말입니다. 노력하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함께 풀어가자고 하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어요.
화물연대 파업을 해결 못한다고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 지금 화물연대 파업의 기치가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안전운임제예요. 안전운임제. 안전운임제라는 게 뭐 화물 트럭 기사분들이 운전을 하는데 무리하게 과속하지 마라. 대신에 돈을 줄게. 네, 돈을 줄게. 쉽게 말하면 안전 운전을 가능하게끔 돈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게 타협을 하면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화주들 입장에서도요. 안전하게 화물이 가기를 바랍니다. 화주들 입장에서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안전운임제 이제는 한시 운영하지 말고 영구 도입해라. 아니 한시 운영하자고 처음에 제안해서 협상해서 결론이 생겼는데 이것을 또 영구 도입해라? 지금까지는 컨테이너나 시멘트 이것만 그러니까 콘크리트죠. 콘크리트 레미콘 말입니다. 컨테이너나 레미콘에서만 이게 안전운임제를 도입을 했었는데 이제 다 도입해야 하는 거 다. 자동차, 위험물, 사료, 곡물, 택배 뭐 다 도입하자. 전 품목으로 확대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 자체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정부도 제안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일몰제로 3년 더 연장하자. 아니야. 지금 일몰제로 3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하고 영구 도입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자체도 참 웃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거든요.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일을 해야지 많이 벌 수 있는지를 저는 제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더하면 더하는 만큼 돈을 더 벌어요. 지금 화물차 트럭 기사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 그러면 그들이 말입니다. 일을 더해서 더 벌려고 노력해야지 이게 정부나 화주, 화주들로부터 더 뜯어내려고 하는 이 심보는 또 뭔가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자영업을 한번 해봐라. 이거는 이렇게 파업을 해서 화주들을 공격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뭐 어쨌든 정부가 3년 일몰 연장이라는 카드를 꺼냈는데도 불구하고 총파업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것 핵심은 또 이거예요. 이거 노란봉투법. 파업에도 사측에서 배상 청구하지 마라 이거예요. 파업에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세상에 말입니다. 이 억지, 떼법 이런 게 통과돼서는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에 법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이라는 게. 법이 있으면 법 위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야지 이렇게 말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아니면 법을 바꾸자고 하고 이게 말이 돼요.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파업으로 인한 손실 배상 청구하지 말았는데 여러분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 청구 안 하면 사유재산권은 어떻게 돼요? 사유재산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유재산권을 법으로 막겠다고요? 이것은 어떻게 따지면 헌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뭐 물론 더 따져봐야지 알지만 사유재산 침해는 분명히 헌법 위반이에요. 저는 이런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화물연대의 파업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안심운임제라는 게 뭐 필요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타협하면 길이 보인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진짜 말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불법 파업에 대해서 손배소하지 말라는 나라 있을까요? 공산주의는 있겠죠. 공산주의는 파업 자체를 못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미국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가능하게 돼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하지 않는 파업에 대해서는 노조는 물론이에요. 파업 참가자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이 청구 가능합니다. 해야지요. 대한민국이 무슨 나라예요? 법치국가입니다. 근데 법치국가에서 그걸 안 한다고요? 참 이런 파업을 두고 말입니다. 결국 정치파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파업이라고.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치파업을 계속해서 한다고 하니 그에 대한 충격이 얼마나 커질지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이 될 겁니다. 게다가 민주노총의 화물연대만 파업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도 파업을 합니다. 야,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보면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그래요. 예, 대한민국에 저는 국시처럼 생각하는 게 근면성실이고 솔선수범이거든요. 그런데 일이라는 건 일을 하나 가졌다는 거 이거 행복한 일이잖아요. 근면성실하고 솔선수범하면 부자가 됩니다. 때를 써서 예, 돈 내놔 이렇게 이야기해서 말입니다. 돈 내놓는 곳 없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이게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파업은요. 아이들 밥그릇을 볼모로 파업하는 거예요. 아니 일자리 주는 거 저는 그거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일자리를 스스로 팽개치는 그리고 아이들의 밥그릇까지 빼앗는 이런 파업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진짜 안 되고요. 게다가 보세요.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예요. 예,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도 총파업한대요.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이라는 게 뭐예요? 예, 이게 국민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조가 총파업을 해서 지하철을 멈춰 세우면 이게 국민들을 위한 건가요? 아니 정치파업이라도 예, 자기네들 어떤 이권이나 자기네들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국민들을 볼모로 이렇게 파업한다고요? 시민들을 볼모로 파업한다고요? 그 월급 누가 주는데요? 그 월급을 누가 주나 하면요. 그 지하철을 타는 국민들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6일 날 보세요. 현대중공업 그룹 등 조선 3사가 공동 파업한대요. 조선업 겨우 살려놨죠. 그죠? 솔직히 겨우 살려놨습니다. 이대로 가면 여러분 중국한테 다 먹힙니다. 다 먹혀요. 나중에 안 그래도 지금 조선업에는 예, 물량은 많이 수주해 와요. 경영자들이 얼마나 발벗고 뛰는지 아마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노조는 사사건건 경영자들의 발목을만 잡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나아가면 대한민국의 발목만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하는 행태가 도대체 대한민국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대한민국을 완전히 예, 자살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요. 이래서는 안 된다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다가는요. 예, 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예, 이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지난번에 파업할 때 보세요. 지난번에 파업할 때 예, 지난번에가 파업할 때 보면 1조 5,868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이거 물려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좀 강하게 해야 돼요. 예, 허리멍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예, 지난번에 화물연대 파업하고 나서 아무 조치가 없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2,571억 원의 적자가 났고요. 철강은 6,975억 원, 석유화학은 5천억 원, 그리고 시멘트는 752억 원, 타이어는 570억 원, 합쳐서 1조 5,868억 원의 적자가 났는데 피해가 났는데 여러분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도대체 이게 나라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예, 노조가 우선입니까? 이게 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폭력이 우선인 겁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대로 가잖아요.
산업에 대한 피해가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그러면 나라에 대한 피해는요. 여러분 나라는 보세요. 안 그래도 무역 적자가 심각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화물연대가 파업하면 무역 적자는 더 커질 거예요. 더 커지고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수출하는 기업은 수출을 하고 싶지만 수출을 못해서 회사가 무너지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질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6월에 파업했잖아요. 5개월 만에 또 파업이에요. 5개월 만에. 그러면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변압기나 변전기를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하는 경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이제 트럭을 끌고 가지 않는 한 망하는 거예요.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납기를 못 맞추잖아요. 해외 바이어들은 다 떠납니다. 납기를 못 맞추면. 안 그래도 한국이 비싸거든요. 중국서 살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그나마 지금까지 인정을 생각해서 사주는 거긴 하지만 사주는 거다 이렇게 물론 기술력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피해가 되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 자체를 지금 갉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노조가 이렇게 파업하는 걸 보면 결국 말입니다. 경제를 망치면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도 있다. 정권도 타도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하고 싶다. 뭐 이런 의도인가요? 저는 그런 의도 같아요. 그런 의도 같아요. 이태원 참사를 또 이용해서 뭐 민변인지 나발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는요. 지금 또 희생자들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말입니다. 이게 또 감성에 호소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대한민국을 스스로 망가뜨린다.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제발 이 위기 때는요. 서로가 협력해야 돼요. 왜 자폭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봐도 이것은 자폭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우리 수출이요. 굉장히 많이 무너질 거예요. 수출만 무너질까요? 내수는 안 무너질까요? 안 그래도 경제가 위기라고 하는데 지금 이 규모가 어떻게 될지 진짜 큰 위기로 발전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여러분 예상보다 큰 위협이 될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지켜서요. 이 법에 따라서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감옥이 꽉 찬다고 하더라도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타협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다는 것. 그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